합시다. 자, 어디로 가냐면 그러면 20페이지로 가서 봅시다. 화학식량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또 우리 뭐 뻔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원자량 얘기가 나와. 원자량. 뭐야 이거 탄소 이게 12짜리를 12.00으로 기준을 잡고 상대적 질량을 구한다. 뭐 이런 뜻이 되죠, 그죠? 이제 정의는 이런 정의인데 일단 여기 앞에 6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번호고 번호가 양성자수고 양성자수는 종류를 결정을 해. 원소의 종류는 양성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질량수고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고 질량수는 결국 질량값을 결정을 해. 그리고 얘를 이제 기준을 잡았어요. 그죠? 기준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도 이제 탄소를 기준을 잡는 게 처음부터 잡은 건 아니었어. 처음에는 수소를 잡았다 그러지? 수소를 잡았는데 수소가 이제 그 당시에는 화합물이 많이 존재하지도 않고 너무 원자량이 작고 동위원소도 존재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산소로 바꿨었어. 산소로 바꿨었는데 물리학자랑 화학자랑 다른 기준을 잡았다 그러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1961년에 다시 이걸 기준으로 잡았고 상대적 질량이다라고 얘기해. 상대적 질량은 뭐냐면 실제 값은 아니야. 실제 값은 아니지, 그죠? 그리고 비교는 가능을 해. 그리고 실제로 환산할 수 있어. 실제 값은 아니지만 실제로 환산은 가능한 그런 걸 얘기한다, 그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 질량이다 보니 단위가 없어. 단위가 없지, 단위가 없어. 원자량은 단위가 없다. 이런 걸 원래 우리가 부르는 말을 원래는 무차원이라 그래. 원래는 단위가 없는 걸 무차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차원이 원래 단위거든 원래.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단위가 없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탄소 원자가 이렇게 있을 때 탄소 원자가 한 개의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한 개의 원자가 12g이다라는 말을 쓸 수는 없다 이거지. 실제 12g은 아니니까, 그지? 하지만 가능한 건 뭐냐면 탄소 원자가 특정 개수를 모았을 때 특정 개수의 원자를 모으면 얘는 12g을 만들 수 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 특정 개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말이 있지. 이 특정 개수라는 요거 때문에 나오는 게 1몰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죠? 몰은 원래 라틴어에 묶음에서 유래했다 그래. 원래는. 몰이라는 걸 모으면 12g을 만들 수 있어. 그죠? 이 숫자는 기본 우리가 지금 만든 숫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숫자. 그리고 알 수 있는 게 탄소가 12짜리가 있고 산소는 16짜리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탄소는 보통 우리가 여기다 쓰는 건 원래 요거는 질량수라 그러고 보통 원자량을 이렇게 안 쓰고 10이라고 이렇게 가로를 치고 쓰지. 여기 가로를 치고 쓰지 이렇게. 그죠? 원자량 이렇게 있는데 비교할 수 있다는 게 말뜻이 뭐냐면 여기가 12짜리가 이렇게 있으면 12짜리가 4개가 있으면 48이고 16짜리가 3개가 있으면 48이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은 값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이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탄소 원자 4개를 이렇게 모은 거랑 산소 원자 3개를 모은 게 있으면 두 개는 같은 질량을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된다. 그죠? 원자량 우리가 굳이 다 외우진 않지만 이때 좀 이따 내가 외우라고 몇 개 얘기할 거야. 그죠? 외운 사람은 외웠을 거고. 뭐 잠깐 볼까? 확인만 해볼까? 이건 다 알 텐데. 수소는 1. 알 거야. 수소는 1. 탄소 12. 질소 14. 산소 16. 플루오린은? 플루오린. 안 외웠네요. 네, 좀 이따 외우라고 하겠습니다. 플루오린 외워두는 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어. 알았지, 그지? 나트륨은 알 것 같은데? 나트륨은 23.
그거 나중에 또 하자. 뭐 하여튼 뭐. 그거 왜냐면 이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좀 알아두면 좋아. 뭐 나중에 하잖아. 어쨌든 뭐 지금 꼭 그러니까 외우라는 거 너무 또 부담스러워하는 애들 있더라고. 뭐 외우라고 지랄해요. 혹시 안 외워도 된다는데 안 외워도 돼. 문제를 겁나 늦게 풀어. 대학을 못 가. 이런 식이지, 그죠? 안 외워도 되지 당연히. 자, 이런 얘기가 일단은 원자량에 관한 얘기가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말이 결국은 이런 말이야. 1몰만큼 모으면 실제 질량을 만들 수 있다. 이 원자량의 기본이지, 그죠? 1몰이라는 것만큼 모으면 실제 질량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이지. 그래서 뭐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만약에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라고 하면 얘는 1몰을 모았을 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으면 이건 16g이 될 수 있다. 만일 내가 산소 원자를 5개를 가지고 있다. 얘는 질량이 얼마냐? 라고 하면 1몰만큼 모으면 16g이기 때문에 결국 산소 원자 1개의 질량, 산소 원자 1개의 질량에다 곱하기 5를 하면 되지 않냐. 그죠? 1몰만큼 모아서 16g이니까 1개는 1몰분의 16 아니냐. 결국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6g에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5개의 질량이 나온다. 뭐 이런 식이겠지. 산소 원자 5개의 질량을 구하는구나. 됐죠? 원자는 이제 이럴 때 쓰네. 탄소 원자나 산소 원자 워낙 질량이 작기 때문에 그걸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상수를 가지고 만든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자량을 만들어 볼까?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이야. 아예 뭐 할 것도 없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자량을 만들자. 그러면 원자량만 알면 되네. 내가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알고 싶다. 그러면 C하고 O를 알면 되겠네. 넌 12, 넌 16. 조합하면 얘는 44. 뭐 금방 알 수 있다. 그죠? 좀 더 아까 복잡한 거? 예를 들어 C2H5OH의 분자량을 알고 싶다. 그럼 얘는 계산해 보면 12짜리가 2개에다가 1짜리가 6개에다 16짜리가 하나니까 46이네.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죠.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중요하냐? 이런 게 나와 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에탄올이 있어. 소주가 있어. 소주는 안 돼. 소주는 혼합물이니까 안 되겠다. 에탄올만 있어. 23g의 에탄올이 있다. 뭐 그럴 수 있잖아, 그지? 원래 말하는 말뜻이 뭐냐면 말뜻이 이거였어. 46. 이게 뭐라고? 1몰을 모으면 실제로 46g. 됐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량에 g을 붙인 그람 분자량이라고도 얘기해. 분자량에 바로 g을 붙일 수 있다. 1몰의 질량이 바로 g을 붙일 수 있는 질량이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어쨌든 23g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이냐면 2분의 1몰계가 있구나. 이렇게. 당연하잖아, 그지? 1몰의 반이 있구나. 근데 내가 만약에 물어봤을 때 그러면 너는 여기에 수소 원자는 몇 개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그죠? 왜냐면 식을 보아하니 에탄올이라고 하는 놈은 기본적으로 수소를 몇 개 품고 있냐면 6개의 수소를 품고 있어. 6개잖아. 그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에탄올이 1개가 있으면 수소 원자는 6개가 있겠지? 그잖아. 사람은 팔이 2개잖아. 사람이 10명 있으면 팔이 20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분자수를 가지고 원자수를 만들 때는 여기에 곱해주는 말이 있어. 가수라는 말이 있어. 가수는 뭐냐면 이게 가수예요. 여기 가수. 2가 더해서 6가 이런 식이지, 그죠?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수소 원자는 몇 몰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분자가 2분의 1몰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곱하기 6을 해야 되겠지, 그죠? 결국은 3몰의 수소 원자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항상 너네가 기억할 건 바로 이 가수라는 개념이야. 우리가 뒤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이런 게 나와.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1g당 분자수를 만들어서 가수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1g당 분자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1g에 해당하는 게 분자량에서 얼마를 차지하냐. 이거 뒤에서 계속 쓰기로 하자. 이거는 분자량에서 얼마큼을 차지하냐. 여기다 곱하기 가수를 곱하면 원자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항상 원자수를 만들 때 분자량 갖고 만들면 가수가 항상 필요해. 몇 개짜리냐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지. 됐죠? 그죠?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뭐 말을 내가 거꾸로 말을 만들었을 때, 거꾸로 말을 만들어도 되는데, 거꾸로 말을 만들었을 때 질소 원자가 이렇게 산소로 하자. 산소 원자가 4g이 있어. 이걸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만든다고 치자. 에이, 화학식으로 쓰자. 귀찮다. CO2를 만들었을 때 CO2는 몇 몰을 만들 수 있을까? 몇 개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다시 거꾸로 하면 이건 뭐지? 얘가 만약에 1몰이 있어. 그럼 여기에 산소 2개씩 있잖아. 이렇게 가면 얘는 몇 몰이 되는 거야? 2몰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거꾸로 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가수 나눠줘야 되겠지 오히려. 그잖아. 그지? 근데 산소 원자는 원래 원자량이 얼마냐? 16이란 말이야. 그지? 어? 4g밖에 없으니까 얘는 원래 몰수가 얼마야? 4분의 1몰이 있네. 그럼 분자는 얼마 만들어야 되는 거야? 8분의 1몰밖에 못 만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지? 여기 곱하기 하지 말라고 좀. 알았지? 그죠? 아주 중요한 게 그래서 요런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해. 이건 뒤에서 아주 중요하게 더 얘기할 거고. 일단은 거기다 잠깐 정리하고 가자. 거기 지금 몇 페이지야? 20페이지에 거기 원자량 분자량 나오는 거 오른쪽에 보면 공간이 좀 있을 거야. 거기다 정리해놔. 좀 부연 설명도 또 할 거야. 더. 자, 좀 더 부연 설명할 내용들이 더 있는데 일단은 이 내용은 뭔지 알았어. 한 개를 12g이라고 할 수는 없어. 당연히 1몰개를 모으면 당연히 할 수 있어. 그래서 비교는 가능해.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요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야. 요런 식의 표현. 요런 표현은 소수로 썼잖아. 그지? 이건 질량수로는 나올 수가 없는 표현이야. 그지? 왜냐면 질량수는 자연수밖에 안 나와.
질량수가 양성자랑 중성자를 더하는데 양성자가 2.7개 있을 수 있냐?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결국 이런 거는 뭐냐면 평균 원자량이라는 개념이야. 평균 원자량. 정확히 하면 이제 존재 비에 의한 평균 원자량이라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원소들은 한 종류의 원소지만 다양한 질량수를 가질 수 있다. 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는 약 6의 12짜리랑 6의 13짜리가 약 99대 1 정도, 뭐 98점 얼마 뭐 이렇게 되는데 99대 1 정도야. 그러니까 10이라고 얘기할 수도 13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으니 평균을 낸다면 평균 원자량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00에 12짜리가 99, 13짜리가 하나, 그러면 12.01 이렇게 평균이 나와야 돼. 존재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두 개는 뭐냐면 동위 원소라 그래서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른 그런 원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즉 내가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13이 있는데 1몰 질량이라고 하면 당연히 얘가 크겠지. 그죠? 왜냐면 얘는 1몰 질량이 12g이고 얘는 13g이야. 그지? 근데 1g당 원자수 라고 하면 이게 말뜻이 뭐니? 얘는 1몰이 있으면 12g, 얘는 13g인데 1g당 원자수는 1g을 만드는 원자수야. 가벼운 걸로 1g 만드는 것보다 무거운 거로 만드는 게 더 조금 들어가겠지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개념상은 이런 개념이거든. 개념상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원자량분의 질량이 이 뜻인데 그걸 말로 표현하자면 일정한 질량을 만드는데 원자수지. 당연하잖아. 그지? 그러면 원래 무거운 놈이 더 조금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표현상 쓰면 표현상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게 이제 1g당 원자수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어쨌든 동위원소라는 건 이런 개념이 있어서 이런 식의 이렇게 소수로 나오는 평균 원자량이 나오게 되는 게 동위원소 때문이고, 그리고 동위원소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면 뭐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나 더. 보통 동위원소 중에 많이 나오는 거는 염소가 많이 나와서 염소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많이 봤을 거고 사실은 얘네 두 개가 3대 1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뭐 아까처럼 이렇게 계산해서 35짜리가 3개, 37짜리가 하나 이렇게 계산해서 35.5 이렇게 만들 수도 있으나 좀 더 편한 비례식을 이용한 계산법에 의해서 35와 37이 3대 1로 있으면 4로 나누는구나. 4로 나눠서 어디에 가까워야 되냐? 35쪽에 가까워야 된다 이런 식이지. 그래서 요 위치를 차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계산을 한번 시켜보면 만약에 요게 뭐 쉽게 1대4라고 하자. 얼마야? 암산. 뭐 오래 걸려 이거? 얼마야? 그치. 36.6이 나오겠지, 그치? 왜냐면 이게 뭐야? 말뜻이 뭐야? 얘네 둘 사이에 2 차이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 5로 나눠. 그럼 한 칸은 0.4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야. 얘가 1대4로, 1대3이 얘가 많다고, 그지? 얘에서 한 칸만 가면 된다, 이런 식이지. 그죠? 그게 안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고. 하여튼 이제 비례식에 의한 계산법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 자, 보시면 되고. 또 한 얘기를 더 하고 넘어가야 돼, 또. 자, 뭐가 있냐면, 거기 21페이지에 보면 이제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 화학식량으로 쓰는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이것도 뭐, 말만 알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화학식량이 또 분자량을 포함해. 포함관계지, 포함관계. 화학식량이 분자량, 원자량을 다 포함하는 뜻이야, 원래. 화학식의 전체 양이니까. 자,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 분자가 존재하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분자로 표현할 수 없는 물질. 왜 그게 가능하냐면 분자라는 말이 성질을 갖는 단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분자는 아무 때나 분자가 아닌 거야. 원자가 모인다고 무조건 분자가 되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어떤 식이야? 내가 표현할 때 봐봐. 표현할 때 분자야. 표현할 때 분자야. 그럼 분자가 아닌 건 뭐냐? 표현할 수 없는 거는 딱 세 개. 금속, 이온, 원자. 근데 금속, 이온은 너무 뻔한데 원자가 약간 좀 그래서 원자는 아예 그냥 두 종류를 얘기를 해. 흑연, 다이아. 뭐 이 정도만 알면 돼. 나머지 금속은 뭐냐면 금속 뭐 철 뭐 너무 많지, 뭐 구리 많지, 이온 뭐 너무 많지, 뭐 이렇게.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당연한데 철을 내가 그려볼게. 철 어떻게 그리냐면 물은 이렇게 그리면 돼. 물은 이렇게 생겼어. 이산화탄소 그려볼까? 이산화탄소 이렇게 그리면 돼. 근데 철을 그려볼게. 철 죽을 때까지 가야 돼. 끊어지지가 않아. 소금을 그려볼게. NaCl 끝까지 가는 거야. 그 분자가 아닌 거지. 다이아몬드 그려볼까? 다이아몬드 C 분자가 아닌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분자니까 단순한 거야. 분자는 뭐냐면 끊어지는 단위가 있으면 분자인 거야. 끊어지는 단위가 없으면 분자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끊어진 단위가 없는 얘네들은 분자식을 쓸 수가 없겠지, 당연히. 분자량도 못 쓰고. 대신 예를 해볼까? 화학식량을 쓰자. 그러면 나트륨의 원래 화학식량이 얼마냐면 23이야. 염소의 화학식량이 얼마냐면 35.5야. 그럼 얘는 얼마냐? 그럼 얘는 식량이 58.5가 되겠지. 이게 무슨 뜻이지? 1몰을 모으면 실제로 58.5g이 되는 거지. 됐죠, 그죠? 내가 만약에 집에 갔더니 사랑아, 집에 갔더니 엄마가 소금을 가지고 계셔. 어? 소금을 봤더니 소금이 117g이야. 모름이야. 얘의 2배지. 맞아? 아, 2배 맞냐? 아니야? 2배 맞겠지, 그지? 2배야. 그럼 뭐야? 얘는 2몰에 NaCl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만약에 총 이온수 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그지? 그럼 총 이온수는 모름이에 NaCl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고 돼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가 2몰이 있으니까 총 이온수는 몇 몰 있어야 되는 거야? 4몰이지. 이온 2개가 모여서 하나가 된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알았죠? 자, 거기도 잠깐 정리하고 가. 빨리. 오른쪽 페이지에는 요거 정리할 게 있을 거고. 근데 이거 처음 배우면 또 애들이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 아, 처음 얘기하면 애들이 막 선생님 분자수가 뭐고 분자량이 뭐고 몰수가 뭐고 원자수는 뭐고 막 이런 처음에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 분자수는 뭐야? 분자의 개수지, 그지? 분자량은 뭐야? 분자의 질량을 나타낼 수 있는 숫자야. 몰수는 뭐니? 헷갈리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 몰수는 분자수와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원자수와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지. 둘의 차이점은 뭐니? 가수를 곱하냐 안 곱하냐 이 차이지. 분자수의 가수를 곱하면 원자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몰수라는 건 사실은 그냥 이거는 수를 나타내는 거라서 그게 원자수일 수도 있고 분자수일 수도 있고 분필 개수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분필 일몰개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뭐 처음 배우면 얘들이 그런 걸 좀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처음 배우면 하여튼 제일 헷갈려 화학은 처음에는 내용이. 근데 사실 나중에 보면은 그 내용을 잘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 문제를 막 내용을 복잡하게 하진 않거든. 이 정도는 알아두고 조금 더 다른 내용을 또 얘기해 줄 게 있을 거야. 지금 어차피 개념 부분이라 개념 부분은 조금 이제 다른 얘기들을 좀 해야 돼. 자, 요 얘기부터 잠깐 좀 하고 가자. 여긴 지워도 되겠죠, 이제? 여기 거기 없어. 없는데 너네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얘기하고 가자. 워밍업 정도라고 보면 돼. 거 책에 안 써놨죠?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눠, 그지? 너 물은 순수한 물질이냐? 아니냐? 물은 순수하지 않냐? 그럼 뭐냐? 어? 자, 내가 물은 증류수 얘기하지, 내가 소금은 무슨 뭐 천일염이다 이렇게 얘기하냐? 하여튼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게 아니라 순수한 물질은 뭐냐면 물 같은 순수한 물질이 있고, 그지? 그냥 수소 같은 순수한 물질이 있고, 그죠? 너희 뭐 다른 거 없어. 여기 이건 필요 없어. 이거는 균일 불균 이런 건 필요 없어. 뜻은 알아야 되니까 기본 뜻은. 순수한 물질은 뭐냐면 화학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순수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설탕물, 소금물 쓰면 니네가 소금물, 아 선생님 소금물을 쓰면 되잖아요. 이건 화학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상태를 표현한 거지. 화학식으로 쓸 수 있으면 전부 다 이건 순수한 물질인 거야. 화학식 쓸 수 있으면. 혼합물은 못 써. 그 다음에 호돈소는 뭐냐면 호돈소는 원소가 하나야. 이거 호자 필요 없고 원소만 써도 돼. 대문자 한 개. 대문자가 한 개 있으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O3라든지 C61 이렇게 써도 다 호돈소야. 대문자 하나니까. 이건 대문자 2개 이상. 대문자가 2개 이상 있으면 이건 화합물이지. 뭐 아무거나 써도 마찬가지지. 뭐 우리 뭐 아까 썼던 것도 있고 뭐 C6H12 O6 그럼 얘는 다 화합물이고. 대신 혼합물은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이런 나눌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위에 거는 농도 일정한 거, 뭐 설탕물, 소금물 이런 거고 밑에 거는 뭐 흙탕물 이런 거, 농도 일정하지 않은 거 이런 건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 혼합물은 한글로 써야 돼. 한글로. 예를 들어 내가 암석 그러면 혼합물인 거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Fe2O3 그럼 식을 Fe2O3 화합물인 거지. 알았지, 그죠?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자, 살짝 한번 정리하고 가도 괜찮고, 그죠? 필요한 거만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얘기 다시 썼는데 지금 이것도 사실 말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면 얘는 수용액이니까 이건 혼합물이야. 그러면 화합물로 나눠지지. 그 다음에 원소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원래는, 그죠? 나트륨 그러면 Na라 써도 돼. 염소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죠? 염소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지. 그렇지, 그지? 왜냐면 우리가 원자로 쓰진 않아. 분자로 써야 돼. 기체는 분자로 써야 돼. 이렇게 분자. 알았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되고. 몰과 질량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보면 되고 원자량, 무자량, 몰 이런 거 다 됐고. 이것도 아까 다 얘기했던 얘기들. 이것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아까 이해를 못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긴 하지만 이건 특별한 얘기가 아니야. 얘가 3대 1로 있으면 4개로 나눠서 1대 3의 위치에 꽂아라. 많은 쪽이 가깝다. 이 말이니까. 그 다음에 아까 탄소가 뭐 99% 13짜리가 1% 있을 때는 평균 원자량은 12.01 뭐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다 이건 다 별거 아니고. 그 일본의 질량은 g을 붙인 값이다. 뭐 이것도 이제 보면 알 거고. 요거 하나만 좀 보려고 하는데 됐고 요거 봐봐. 요거는 그 책에 안 써놨는데 너네가 한번 참고를 한번 봐봐. 이거는 원래 지금 원자량이 좀 정립되면 사실 요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아직 정립이 안 된 친구도 있으면 좀 그런데 뭐냐면 이런 말인 거야. 탄소를 12짜리를 얘를 내가 1몰만큼 모으면 실제로 12g이 된다 그랬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한 개를 이렇게 놓으면 한 개는
1몰분의 10이니까 6점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2g이니까 사실 약 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 이렇게 된다고. 탄소를 기준을 정할 때 12로 기준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기준은 바꿀 수도 있거든. 물론 이제 안 바꾸지만 만약 내가 기준을 24로 바꿨다고 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준 변화. 엄청나게 많이 변한 거지. 그러면 1몰을 모았을 때 24g이 되는 걸까? 되는 걸까? 되는 거야. 1몰은 그렇게 만들어져 숫자니까. 실제로 아까 1몰만큼 모으면 실제 질량이 된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한 개의 질량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에서 변할까? 변할 수는 없지. 왜냐면 탄소 한 개의 질량은 고유한 값이거든. 내가 기준 바꾼다고 해서 내가 1을 2라고 놓는다고 해서 막 질량이 바뀌어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이제 고유한 값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고유한 값들 뭐가 있니? 질량값. 너네 무게는 바뀌는 거 알지? 아, 무게는 뭐에 따라 바뀌어? 중력과 속도에 따라 바뀌잖아. 근데 질량은 안 바뀌잖아. 밀도.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는 밀도 안 바뀌지. 부피 같이 변하니까. 하여튼 뭐 그런 식 이런 것도 이제 질량 이게 일정한 값들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개는 일정한데 1몰을 모았을 때 이 값이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아까 내가 한 것처럼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모아가지고는 안 나오겠지. 맞지? 그거에 몇 배를 모아야 돼? 2배를 모아야지. 결국은 얘의 2배를 모아야 되는 거야. 즉, 아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이 얘기였구나. 기준을 증가시키면 이런 식이 된다고. 그렇겠지, 그지? 근데 이게 이제 아직 개념이 조금 덜 잡힌 친구들한테는 아보가드로서 기껏 외웠는데 씨 바뀌었어? 씨 막 이러니까 그 뜻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아보가드로는 어떻게 만든 거야? 기준을 정할 때 만들어지는 숫자야. 6.0 곱하기 10의 23승 우리가 물론 외웠지만 그거는 기준을 정할 때 만들어진 숫자지. 기준을 바꾸면 바뀌는 숫자인 거지. 맞잖아, 그지? 근데 되게 단순하게 바뀌지. 어떻게? 기준을 증가시키면 증가하고 감소시키면 감소하는 거야. 아주 단순하지. 요 말을 잘 봐봐. 이건 이제 수능 문제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드는 모의고사 같은 문제인데 뭐 평가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살짝 바꾼 건데 탄소 10인데 16으로 새롭게 제한했대. 원자량 기준을. 이거 되게 안 써놨어. 너네 보고 너네 판단해. 자, 탄소 12를 1몰의 기준으로 정할 때는 탄소 12는 12g의 원자수가 1몰의 기준이 된대. 근데 산소는 15.9995야. 16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왜냐면 상대값이니까. 근데 얘를 16으로 정하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했어? 늘렸지. 맞잖아. 그럼 아보가드로 수 어떻게 돼? 커져야지, 그지?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수가 이렇게 하면 커지는 거야. 질문. 그러면 탄소 1몰은 12보다 커져 작아져 일정해? 커져 작아져 일정해? 당연히 커져야지. 12g보다 커지겠지. 왜? 아보가드로 수가 커졌으니까. 탄소 한 개는 일정하겠지. 탄소 한 개의 질량은 일정하지만 탄소 더 많이 모았으니까 1몰의 질량이 커지는 거잖아. 이해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여기 말 봐봐. 1몰의 원자수는 1보다 2가 작다. 아니, 크지? 1보다 2가 작다. 아니지? 1보다 2가 크다. 이렇게 가야지, 그지? 틀렸지? 탄소 1몰을 완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1과 2가 같다. 자, 1몰의 숫자는 커졌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나온 개수도 많아졌겠지.
맞잖아, 그지? 근데 그만큼 부피도 커지잖아. 이건 같아야지. 이해했지, 그지? 12g 속에 들어있는 탄소의 원자수는 16g 속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수와 같다. 잘 봐봐. 지금 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산소가 16이 기준이지. 그럼 산소가 16이 기준이니까 얘는 1몰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냐. 맞지? 탄소는 아니지. 탄소는 왜? 탄소 1몰의 질량이 12보다 크잖아. 그 얘는 1몰보다 커, 작아? 작지. 1몰이 안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 1몰의 질량이 1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탄소 연자수는 1몰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지 맞겠지. 그죠? 답은 니은만 답이다 이렇게 뭐 이렇게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너네가 적어놓을 거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 정도만 적자. 그 말 뜻을 잘 봐. 기준을 크게 하면 아보가드로 수가 커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말, 아주 중요한 말은 일몰의 질량은 커지지만 한 개의 질량은 일정해.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해했지? 보고 이해하면 돼 일단. 이거 사실 많이 안 나와. 개념 할 때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개념이 원래 그거라. 그 다음에 그 얘기도 하나 더 가야 되겠다. 22페이지 가봐. 결국 요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더라. 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결국 우리가 쭉 쓴 게 보면은 1몰이라고 하는 걸 썼고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걸 썼고 이게 결국은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인 뭐 이런 걸 썼어, 그지? 그리고 표현할 때는 얘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했고 그리고 얘는 우리 분자량이니까 얘는 분자량 1몰 질량이라는 표현을 써. 뭐 이런 표현을 쓰고, 그죠? 기호로 쓰면 아보가드로 쓰는 보통 이게 대문자 n, 분자량은 보통 이렇게 대문자 m, 원자량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지. 그런 거 너네 보면 알 것 같고 입자수 얘기는 뭐 거기 얘기한 것처럼 뭐 금방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뭐 이런 게 있어. 그 뒤에는 좀 이따 얘기하는 게 낫겠다. 요거 가지고 너네가 이제 문제 몇 개를 좀 풀고 기본 문제들 몇 개 풀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할 거야. 일단은 문제는 뒤에 문제 중에 1번, 10번 하고 11, 13번을 풀어. 뒤에 문제. 28페이지. 네 문제만 빨리 푸세요. 쉬워.
자, 이 정도 시간이면 다 풀지 않았을까? 그죠? 말을 잘 읽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말들은 그렇게 또 아주 어려운 말은 아니야. 왜냐면 지금 뭘 안 했냐면 부피를 하지 않고 그냥 나머지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그죠? 자, 1번부터 볼까? 1번 내용이 뭐 이런 건 이제 상대적 질량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다. 상대적 질량의 개념이 역시 뭐냐면 얘가 1이면 얘는 3이다 라는 거지, 그죠? 하나당 3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럼 얘가 3이면 3짜리가 7개 있으니까 21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죠? 그냥 6개가 있으니까 21을 6을 나눴네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그러면 뭐야 이거 2분의 7 3.5 그래서 결국 얘가 3.5인데 얘가 얼마냐면 7이라서 얘는 3.5짜리 2개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이겠죠. 네. 답은 2번이 답이네, 그죠? 네. 뭐 이런 식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물어봤고 넘어가 봐.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10번인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의도하는 대로 한번 문제를 풀자. 근데 사실은 이렇게 풀지는 않는데 그거 빨리 그냥 확 풀어버려도 되는데 문제에서 의도하는 걸 보면 여기 지금 1몰의 질량이 Ag이래. 그리고 NA의 질량이 6이래. 뭐 이랬어, 그지? 근데 지금 얘가 6인데 여기가 얘가 21에 에이, 그럼 여기 Z2가 얼마야? 16이면 Z는 얼마야? 8이네, 그지? 그리고 나머지는 Z가 8이면 X 얼마야? 0.5네. 그죠? 그러면 X의 한 개의 질량, 자, Y 한 개의 질량 구할까? Y 한 개의 질량은 Y는 1몰을 모으면 A래. 그죠? Y 한 개는 그럼 뭐야? 1몰분의 A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럼 X를 구하면 X는 어떻게 돼? X는 Y랑 무슨 관계야? 이게 0.5고 6이잖아, 그죠? 12분의 1의 관계네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X는 어떻게 해? X는 12NA분의 A네 이렇게 가야지. 원자량은 Y는 원자량이 6 Z는 8 3대 4네. X, YX4 뭐 YX4 YX4는 YX4니까 요렇게 하면 얘가 Y가 6에다 X4 하면 얘가 요거 8 나오겠다, 그죠? A가 얼만데? 6이네. 그지? 그럼 얘는 얼마야? A의 3분의 4배네. 그죠? 뭐 이렇게 푸는데 사실은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 얘가 아이 10이고 18이고 44네. 그지? 딱 봐도 얘가 뭐야? 탄소고 물이고 이산화탄소네. 뭘 계산할 것도 없는 그런 문제지, 그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너네가 딱딱서 보고 보는 게 좋다. 뭐 답은 뭐야? 5번이 답인 것 같고. 틀리면 안 돼. 하나 더 보자. 11번도 비슷한 형태야. 왜냐면 아직은 지금 별로 배운 게 없어서 비슷한 형태의 문제. 빨리빨리 푸는 것도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 이런 거는. 쉬워서. 자, 얘를 보니까 얘는 뭘 의미하냐면 한 개가 이만큼인데 분자량이 1에 분자량이 뭐였더라? 분자량이 1몰의 질량이 실제 질량이 되는 게 분자량이었어, 그지? 그럼 여기다 아보가도 수를 곱해. 실제 질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곱해 보니까 요거 곱하면 얘 나올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뭐 맞는 얘기. X는 뭐야? X는 한 개의 질량인데 요 한 개의 질량 아까 어떻게 구했어? 아보가드로 수분의 1몰의 질량, 그지? 한 개의 질량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했어,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아보가드로 수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6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6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네, 그죠? 아 뭐야, 계산할 게 없네. 요 1짜리 12짜리 1짜리 16짜리 이 말이잖아, 그죠? 네, 답인 거지. 역시 이것도 답이 뭐였어? 11번 다 맞단가? 하여튼 됐죠? 13번. 뭐 이거는 조금 약간 좀 어려운 게 있긴 하나? 디귿 때문에 좀 그렇을까? 자, 다시 또 볼게. 한 개의 질량이 이만큼이래. 그죠? 1몰의 질량은 뭐야? 그거야 아보가드로를 곱해야지. 그죠? 아보가드로 이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얘는 1짜리인 거야. 수소네. 그치? 아, 이제 더 가지 말자. 그냥 해도 알겠다. 넌 수소, 넌 탄소, 넌 질소, 넌 산소네. 그죠? 네, 곱해만 봐도 금방 알 수 있고. 그래서 1g에 포함된 원자는 1몰이다. 얘 1짜리가 원자량이니까 1g에 1몰이다. 원자니까. 가능하네. 그죠? 원자면. 그죠? 그 다음에 XZ2. XZ2가 누구냐, 결국. XZ2가 CO2고, Y2Z는 뭐야? Y2Z는 N2O야. 그럼 얘 얼마야? 44고, 얘도 44네. 같네. 디귿이 문제네. Y2가 결국 뭐라 그랬지 아까? H2 아니면 N2구나. N2가 있고 W2가 H2구나. H2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암모니아가 되는 반응이야. 뭐 화학 반응식 양측관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이 정도는 알지 뭐. 개수 맞출 정도는 뭐. 어쨌든 이게 14g이 있대. 얘 2g이 있는데 이게 1몰 생긴대 이런 말이지. 야, 근데 이게 보면 뭐야? 얘 분자량 원래 28이고 얘 분자량 원래 2야. 그럼 얘가 원래 얘가 2분의 1몰이야. 얘는 1몰이잖아. 2분의 1몰이 다 반응하려면 얘는 2분의 3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게? 1, 3, 2분의 2몰 이 말이지. 1, 3, 2 그죠? 없잖아. 안 나왔다. 이거 끝나지 그지? 이걸 굳이 거꾸로 계산을 해보려는 애들이 있어. 안 해봐도 되거든? 그죠? 뭐 하려면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돼? 넌 안 돼 그러면. 네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얘가 다 반응하면 얘가 얼마 생기냐 이 말이지 그냥. 어떻게 하면 돼? 3분의 2 끝. 더 계산할 게 없지 그죠? 네, 답이 그래서 그거는 기억 니은만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되죠? 잠깐 쉬었다가 또 합니다.